주여, 우린 하루살이였습니다. 한여름에 매미의 울음소리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들리는 듯했는데 지금은 앙상한 나무에 이파리 몇 개가 달랑 남았네요. 그토록 더웠던 여름 열기가 어느새 사그라졌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해가 저물겠지요. 그러고 보면 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우리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나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풀 같은 우리네 인생을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먼 산에 물들어가는 나무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한자리에서 그토록 더웠던 여름을 인내하고 이제 가을이 되어 조용히 나뭇잎을 떨어뜨리네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까요? 물론 살기가 힘드니 화도 나고 답답했겠지요. 어쩌면 아주 오랜 옛날이 더 나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편리하게 살아간다고 산업혁명이니 근대화니 하는 것들이 어쩌면 시골길에 지나가는 트럭 뒷모습처럼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행위는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하루살이 밖에 안 되는 유한적인 인간이었는데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심지어는 남의 땅까지도 빼앗으려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좀 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해 봅니다.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어떤 낙엽은 한여름을 무던히도 힘들게 보냈는지 이파리에 구멍이 뻥 뚫린 흔적도 보이고 누군가 밟아서 이지러진 낙엽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 낙엽처럼 끝내는 소멸될 육신이건만 얼마나 외모에 겉모습에 신경을 썼는지요. 그것 또한 부질없는 일이란 걸 저 낙엽을 보며 깨닫습니다. 비록 하루가 힘이 들더라도 살아있음으로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버틸 수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 봅니다. 저 떨어지는 단풍처럼 낙엽처럼 늙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고 다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낱 풀과 같아서 얼마 있지 않으면 사그라질 존재지만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고 힘든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다른 하루살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김장을 하면서 인생을 생각하다. 엊그제 전주에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며칠 어머니와 요양원에서 보냈다가 이 가을 파리학번 동문 모임에 갔네요. 부안 시골에 사는 동문 친구는 마포 이장이라 하네요. 자신이 나서 자라던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곳에 집을 다시 지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네요. 이제 아이들 셋도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이장 친구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와 동무가 되어 그들을 챙겨주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오래된 당산나무도 있는 마을이지요. 동문 친구네 집은 온통 노란 천사의 나팔꽃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빨간 맨드라미가 마당뜰에 환히 비추고 있고요. 하얀색 구절초와 노란색 소국 같은 꽃들과 천일홍도 있더라고요. 집 한쪽에는 키가 큰 감나무에 감도 제법 열려 있더라고요. 이장 친구는 오랜만에 젊은 친구들이 오니 너무 좋다고 하네요. 마당에 모닥불도 피웠고요. 밤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다음날 이장 친구가 심어놓은 밭에서 배추와 무, 갓, 파를 뽑아서 가져왔지요. 배추 소너복이지만 귀한 거라 힘들여 김장 아닌 김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김장 김치를 사 먹고 있는 터여서 조금은 힘이 들었지만 어머니 솜씨가 조금은 전해져 왔는지 맛있다고 하네요. 문득 작은 김장을 하면서 배추가 김치가 되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갑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30년 넘게 김장 김치를 받아 먹던 때를 떠올리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어머니는 그 많은 배추를 낮부터 손질하여 굵은 소금에 절여놓고서 밤늦도록 양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절인 배추를 씻어서 아들과 딸들에게 주려고 정성을 다합니다.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그리고 청각, 갓, 무도 채 썰어서 정성스레 큰 다라이에 준비합니다. 저는 멀리서 산다고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다 씻어놓은 배추에다 양념을 버무립니다. 어머니 말씀이 제가 김치를 제일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을 다 마치고 뒤처리가 중요하다는 걸 나는 어느 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각자 알아서 김치를 담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힘도 근력도 없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렁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우렁이는 새끼를 낳아 새끼들이 클 때까지 자기 살을 뜯어먹게 해서 새끼가 어느 정도 커지면 새끼들은 엄마 우렁을 뒤로 한 채 제 갈 길을 가면서 우리 엄마 가마 타고 시집간다고 말을 한다지요. 물론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배추를 밭에서 수확하여 우리 식단에 오르기까지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쩌면 인생도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늙어서 육신이 소멸될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하다가 자식들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줘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작은 김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주여, 우린 하루살이였습니다. 한여름의 매미의 울음소리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들리는 듯 했는데 지금은 앙상한 나무에 이파리 몇 개가 달랑 남았네요. 그토록 더웠던 여름 열기가 어느새 사그라졌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해가 저물겠지요. 그러고 보면 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우리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나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풀 같은 우리네 인생을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먼 산에 물들어가는 나무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한자리에서 그토록 더웠던 여름을 인내하고 이제 가을이 되어 조용히 나뭇잎을 떨어뜨리네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까요? 물론 살기가 힘드니 화도 나고 답답했겠지요. 어쩌면 아주 오랜 옛날이 더 나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편리하게 살아간다고 산업혁명이니 근대화니 하는 것들이 어쩌면 시골길에 지나가는 트럭 뒷모습처럼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행위는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유한적인 인간이었는데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심지어는 남의 땅까지도 빼앗으려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좀 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해 봅니다.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이런 어떤 낙엽은 한여름을 무던히도 힘들게 보냈는지 이파리의 구멍이 뻥 뚫린 흔적도 보이고 누군가 밟아서 이지러진 낙엽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 낙엽처럼 끝내는 소멸될 육신이건만 얼마나 외모에 겉모습에 신경을 썼는지요. 그것 또한 부질없는 일이란 걸 저 낙엽을 보며 깨닫습니다. 비록 하루가 힘이 들더라도 살아있음으로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버틸 수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 봅니다.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늙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고 다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낱 풀과 같아서 얼마 있지 않으면 사그라질 존재지만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고 힘듦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다른 하루살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김장을 하면서 인생을 논하다. 엊그제 전주에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며칠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이 가을 파리학번 동문 모임에 갔네요. 보안 시골에 사는 동문 친구는 마포 이장이라 합니다. 자신이 나서 자라던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곳에 집을 지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대요. 이제 아이들 셋도 다 도시로 나가 버리고 이장 친구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와 동무가 되어 그들을 챙겨주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오래된 당산나무도 있는 말이에요. 동문 친구네 집은 온통 노란 천사의 나팔꽃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빨간 맨드라미가 마당뜰에 환히 비추고 있고요. 하얀색 구절초와 노란색 소국 같은 꽃들과 천일홍도 있더라고요.
집 한쪽에는 키가 큰 감나무에 감도 제법 달려 있더라고요. 이장 친구는 오랜만에 젊은 친구들이 오니 너무 좋다고 하네요. 마당에 모닥불도 피웠고요. 밤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다음날 이장 친구가 심어놓은 밭에서 매우 배추와 무, 갓, 파를 뽑아서 가져왔지요. 배추 서너 포기지만 귀한 거라 힘들여 김장 아닌 김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김장 김치를 사 먹고 있는 터여서 조금은 힘이 들었지만 어머니 솜씨가 조금은 전해져 왔는지 맛있다고 하네요. 문득 작은 김장을 하면서 배추가 김치가 되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갑자기 친정어머니한테 30년 넘게 김장 김치를 받아 먹던 때를 떠올리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어머니는 그 많은 배추를 낮부터 손질해서 굵은 소금에 절여놓고서 밤늦도록 양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절인 배추를 씻어서 딸과 아들들에게 주려고 정성을 다합니다.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그리고 청각, 갓, 무도 채 썰어서 정성스레 큰 다라이에 준비합니다. 저는 멀리서 산다고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다 씻어놓은 배추에다 양념을 버무립니다. 어머니 말씀이 제가 김치를 제일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을 다 마치고 뒤처리가 중요하다는 걸 나는 어느 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각자 알아서 김치를 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많고요. 이제는 아무 힘도 근력도 없는 어머니를 보면서 갑자기 우렁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우렁이는 새끼를 낳아 새끼들이 클 때까지 자기 살을 뜯어먹게 해서 새끼가 어느 정도 커지면 새끼들은 엄마 우렁을 뒤로 한 채 제 갈 길을 가면서 우리 엄마 가마 타고 시집간다고 말을 한다지요. 물론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배추를 밭에서 수확하여 우리 식단에 오르기까지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쩌면 인생도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늙어서 육신이 소멸될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하다가 자식들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줘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작은 김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